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주목하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여론도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금리 올리는 수준도 0.25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JP 모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올리고 이제는 그만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번부터 이 물가가 잡히는 신호들, 특히 이제 CPI 지수죠.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 원래 예상치보다 낮게 지금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어차피 금리를 올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물가가 잡히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원하는 만큼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지. 예, 이게 금리를 올려서 긴축 정책을 피면 물가만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성장도 방해를 합니다. 예, 경기도 꼬꾸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이제 유지하는 정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예, 이미 벌어진 현상이죠. 자, 0.25가 아니라 0.5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빅스텝. 그래서 속도 조절은 맞는데 이 0.75가 아니니까 속도 조절은 맞는 거죠. 이제 여기서 떨어뜨렸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추세를 상당 기간 끌어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택이. 자, 결국에 빅스텝을 했고, 이 내년에 24년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중간 점검의 이 금리가 이제 5%대를 넘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이제는 빅스텝해서 4.25에서 4.5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25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가장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환율 부분이 되겠죠. 또 외화 빠져나가고 환율 치솟고 이러한 현상들이죠. 그러면은 이게 다 수출에 연관이 되고 우리나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환율이 안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12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301원 이 정도로 다시 소폭 올라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켜봐야죠.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수준인데, 어쨌든 이 결과로 인해서 한은은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지켜보고 올리겠지만 0.25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것이죠. 계속 1% 정도의 차이를 두고 따라갈 심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걱정이 고금리 대체 언제 끝나는지,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고금리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고생하실 거고, 지금 당장에 벌어지는 일, 부동산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굉장히 개인의 그 사금을 털어서라도 졸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웬 말이냐, 그냥 지금 세입자 돈 돌려주기도 바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 이제 23년을 우리 이제 생각해야겠죠.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근데 23년을 보자면 국지적으로 이 개포 지역이라던가 위에 그 마포 인접지라던가 이렇게 공급이 국지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내년에 전세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월세화는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월세 강세는 이어질 확률이 높고, 매매도 거래량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지금 여러 완화책을 연말에 쏟아냈는데도 거래량이 살아낼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대대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한데 과연 이게 쉽게 나올 거냐죠. 지금 결국에 이 시장의 거래량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무주택자와 1주택자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현저하게. 그럼 결국에 시장 진입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주택자분들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시장 봐도 이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 뭐 잠실이나 아니면 잠실도 이번에 뭐 끝단에서 거래 말아 올려졌잖아요. 19억 5천대에서 지금 21억대까지 지금 거래 나오면서 이제 바닥론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인 뭐 목동 지역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 보면은 여러 완화책들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 뻔한데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도 진입 못 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줘야 시장이 밑도 끝도 없는 이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보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폭락을 방지하는 상황으로, 거래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까? 지금 0.25 정도만 이번에 미국 금리를 조정했다라면 이제 다 왔다라는 판단을 다들 하실 텐데 0.5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야금 올리던가 할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연준이 내년 최종 금리 전망이 중간값 5.1로 지금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도 더 올라가는 거고 24년에는 이제 인하를 하는 수준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예상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23년까지도 금리 인상 없다고 했던 연준입니다. 예상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계기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고, 1년의 사태가 뭔가 벌어진다, 경기에 악신호를 주는 뭔가가 터졌다, 그러면은 이거랑 상관없이 금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예상치입니다. 전망치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과 같다면 23년은 이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결국 23년은 여전히 하락과 조정세는 이어질 것이고, 좀처럼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및 전세가는 계속 약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하자면. 그럼 결국 월세는 더 치솟을 거고, 월세 찾기는 어려울 거고, 매매값과 전세값은 더 내려가서 뭐 시장이 생각하는 충분한 가격까지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바꾸면 어떨까요? 이거를 안 좋게 악영향 위기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 기회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없는 기회라는 겁니다. 오를 때 어땠습니까? 우리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저게 작년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재작년에 샀으면 샀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왔어요. 왔는데, 이 박앤세일이 왔는데 여기서 또 고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끌어와서 이 고금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진입하면 굉장한 무리가 되겠지만, 충분한 여러분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고금리의 상황에 또 투자할 만한 곳들도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인데 어디에 투자할 데가 마땅한 데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충분한 자본이 있고 이 고금리에 대한 데미지를 입으면서 지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자본이 있다라면 충분히 기회를 살려야죠. 여기서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건 대완화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매매가, 전세가 떨어질 거고,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합 내지는 위로 말아 올릴 수 있는 거를 정책을 필 거예요. 완화 정책을. 그래서 큰 완화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결국 다주택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뭐 어제 기사가 바로 나왔죠. 취득세 중과 검토한 적 없다 나왔지만 검토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나올 것부터 보자면, 첫 번째, 규제 지역이 풀릴 겁니다. 바로 연초면 풀릴 거예요. 자, 어디 풀리냐? 광명, 과천, 하남, 성남 풀릴 겁니다. 이거 바로 다 풀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거 충분히 낙폭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전 이 지역은 사도 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게다가 이들 지역 중에서는 특례 보금자리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특례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 4%로 장기간 동안 고정금리 효과죠. 보금자리론 해서 집 살 수 있는 겁니다. 9억 시세, 최대 5억까지. 요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을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기사가 나서 취득세 중과 완화 검토한 적 없다고 했는데 이거 결국 풀어야 될 겁니다. 취득세 중과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풀어야 다주택자가 시장 진입하기 편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이 상급지 위주 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다주택자 진입하기 좋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거래과거구역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에는 풀릴 거라고 전 봅니다. 이게 풀려야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상급지들이죠. 상급지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 상급지 사고 싶죠. 상급지가 다주택자 진입하기 좋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확정적인 거죠. 여기에 축에 끼지 않는 건데 임대사업자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봐야죠.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혜택을 아주 풍부하게 줄 겁니다. 거기에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종부세 합산 배제죠. 이건 확정적으로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 불투명한 것은 이제 아파트 등록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기 단기 지금 10년이잖아요. 단기 뭐 5년이든 4년이든 이게 부활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거 불확실한 면은 좀 빼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것 혜택 부분 종부세 합산 배제만 살아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게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 보유세 카운팅 할 때. 그러면 다주택자가 어디로 진입할까요? 결국에 정비사업지, 서울 재개발 예상 지역에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곳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나와도 이 불투명한 것들, 이 아파트 등록이 되지 않으면 효과는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로 그냥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들 이런 것들만 좀 거래될 뿐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완화가 필요한다. 일단 당장 규제지역 해제부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해보면은 이번에 미 연준은 빅스텝을 선택했고, 지금 파월은 FOMC 위원 중 11명 중 17명이 최저금리 5% 이상 고금리를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정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건 아직도 고용지표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연준은 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2% 떨어질 때까지 고금리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겠다는 수순이라는 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JP모건 등 미국 금융기관은 이제 CPI 상승률이 7.1%로 예상치를 2달 연속 밑돌았기 때문에 이제 2월에 베이비 스텝 0.25% 인상을 한 다음에 이제 멈출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내년에 기준금리는 5%대를 넘길 것이 유력해졌다. 지금 이제 유력해진 거죠. 자, 근데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물가 상승은 제어하겠지만 반대로 경기도 같이 침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내년에 경제 성장률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어요. 미국도 지금 0.5로 예상을 했어요. 거의 뭐 성장 안 하는 수준인데 이게 1.2에서 0.7% 하향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경기 침체 인정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 0.5도 성장 아니냐, 마이너스도 아니지 않냐, 실업률 4.6도 높은 수준, 고용 수준이다, 경기 침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심리상으로는 굉장히 얼어있고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은 1초도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진 거를 정확하게 따지면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12월 다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미치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미치는 사람은 전세가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고금리의 영향을 때려 맞아가지고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이 임대인 분들이에요. 이거 활용해가지고 지금 투자했잖아요. 2020년도에.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정도 금액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다시 빼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금매로 날린다고 팔리나? 안 팔리거든요. 그럼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전세 반환 대출이죠.
전세 반환 대출 완화가 필요해요, 지금. 이걸 해야 임차인도 지키고 임대인도 지키고 뭐 연착륙 한다면서요. 경기 뭐 꽃가지게 두고 보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이거부터 지금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폭탄인 거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네 가지 완화보다는 이게 제일 필요해요, 지금. 전세 반환 대출 다주택자도 해주는 거. 예. 전세 퇴거 대출 다주택자도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게 보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도 이 관계자가 보시면 좀 생각을 하고 시장에 완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금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을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이 가격이 오면 산다라는 가격이 지금 이미 왔거나 오고 있어요. 자, 특히 23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국지적으로 공급 입주 물량이 같은 트리거가 될 거예요. 고금리 플러스 입주장. 자, 이게 벌어지는 곳을 우린 타겟화해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지역은 일단은 강남 지역, 개포나 이쪽 지역도 이제 입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마포 지역, 그러니까 강남과 마포 지역에 국지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의 압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다라면 이들 지역 실수요자시라면 이 지역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23년 충분한 기회가 왔을 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사업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게 한 수 앞을 보기보다는 두 수, 세 수 앞을 보시면서 지금은 투자할 때예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본을 최소화하려면은 좀 멀리 보시고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정비사업이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 중에서도 이미 지금 뭐 조합 설립 이상 나가지고 프리미엄 붙었는데 떨어지는 과정에 있는 애들보다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주도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 거기에 여러분들 진입해야 돼요. 그래야 자본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여러 개로 완료시켜서 5년 뒤, 10년 뒤가 왔을 때 내 자산을 폭발적으로 굴려서 큰 자산,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저께도 이 영상 올려드렸죠. 이 분당에서 대지지분 5평에 썩은 상가, 입주권도 예상할 수 있는 썩은 상가를 총 매매가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살 수 있는 게 지금밖에 없어요. 예. 이거 원래도 이런 물건 잘 없지만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어떤 게 기회인지를 알 수 있는 안목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할 줄 알아야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금리, 빅스텝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이 고통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위기를 뒤집어서 기회로 바라보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다 차서 지금 28일만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디테일하게 소자본으로 1억 이내로 끊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분석,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콕콕 찍어서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매 강의 론칭을 할 거예요. 23년은 또 경매 투자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또 정비사업지를 더 싸게 잡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시야로 하는 이 경매 강의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거도 선착순으로 정규 강의니까요. 이거는 4회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로 신청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누르시면 거기에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강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고요. 경매 강의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저희 매니저들이 안내를 카톡으로 해드릴 테니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부동산 소식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투자 트렌드, 지금의 틈새 누구보다 빠르게 돈 되는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